오늘 기가 막혀서 말문이 콱 막혔는데, 둘째 손자가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형 우리나라 안 망해. 그래가지고 기특해서 야 왜 안 망하니? 그랬더니 아유 우리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아니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 지금 암담합니다. 참담하죠. 미래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안 망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로 인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이 나라 새롭게 일으켜 세워서 남북 통일을 넘어서 만주 연해주 고토를 수복하겠습니다. 10조 함성! 남재준! 대통령! 남재준! 여러분들 지난번에 사드를 배치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시진핑이 중국한테 가서 화나셨죠 그랬죠. 그렇죠? 야, 그러고 와가지고는 중국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반미를 부르짖으면서 자주를 따지는 사람들이 500년 전에 사대주의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썩어 빠진 사람들 가지고는 이 나라 영원히 못 살려요. 여러분들 지금 북한은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있습니다. 평양 강북공화국 거기 아주 잘 살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 사람들은 자식들이 3 내지 6개월마다 스마트폰을 한 번씩 바꿀 수 있을 만큼 잘 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끼에 10만원, 20만원 하는 외식 일주일에 2~3번씩 해요. 집에 가사 도우미, 자가용 운전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구에 현찰로 1억 정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의 고급 간부들, 군의 고급 간부, 그 다음번에 정계 행정부의 고급 간부들 한 20만원 여러분들보다 10배, 100배는 잘 살아요. 나머지 강북공화국을 제외한 평양 사람들은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얘기했던 기와집에 비단옷 입고 이밥에 고깃국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인민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건 배급체제에 의존을 하는데 배급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벌어먹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원을 벌었으면 내무서, 보위부, 조국당 간부 이런 사람들이 뜯어가는 게 한 8,000원 뜯어가고 2,000원 남아서 내 입에 밥 들어갈 수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런데 김정은이란 여러분들 똑똑한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김정은의 최대 불행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지 애비인 김정일이 훨씬 더 똑똑한데 김정은이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김정일은 아들인 김일성 아들이라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20년 동안 권력 투쟁을 극심하게 해서 자기가 정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컨트롤할 줄 알아요. 나갈 때 나가고 물러날 때 물러날 줄도 압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런 과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독재자로서의 마음가짐.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불안하죠. 그 자리가 심한 우울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밑을 자꾸 풀어버렸죠. 그렇죠? 처음에는 막 쳐버렸습니다. 장성택, 최룡해 다 쳐냈다가 요새는 조금 발전해가지고 권력기관까지 싸움을 붙여요. 보위부하고 당 조직지도부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층에 있는 사람들이 1층의 기둥불을 자꾸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민이 백성들이 봉기할 거다, 불가능해요. 그럴 일 없습니다. 단지 자기 발밑에 있는 권력자들을 자꾸 싸움을 붙여가지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다 죽어가는 북한 정권에 돈줄을 갖다 대주면 북한은 살고 우리는 망할 거고, 우리가 확실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북한 얼마 가지 못합니다.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평화를 돈으로 가지고 구걸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양의 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크라우제비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즉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두 개의 집단 중에서 유혈을 회피하고자 하는 집단은 유혈을 불사하는 집단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돈이 있으면 국방비로 투자하고 국민의 의지를 결집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힘으로 지킬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깡패한테 돈을 줘가면서 평화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를 구걸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가지고 핵개발 못해요. 북한은 핵개발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태권도 100팀입니다. 2급밖에 안 돼요. 여기 이 사람이 태권도 3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화해하자, 내가 너 용서할게, 포용할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죠. 태권도 3단짜리가 저한테 야 너 포용할게, 이건 말이 됩니다. 야,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거짓 안보에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제도 그 전국민 거지와의 표피리즘에 현혹돼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써야 될 재산을 땡겨다가 흩뿌려가지고 푼돈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못하고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지간에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먼저 가정이 뭉치고 이웃집이 뭉치고 사회가 뭉치고, 그래서 하나로 뭉쳐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산산이 갈라가지고 뿔뿔이 찢어버린다면 우리나라 희망 없는 거죠. 여러분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남북 통일을 이루갈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토를 수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 5개 권역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중국 정권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통치했던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5000년 내내 중국의 역사인 줄 알죠? 아닙니다. 한나라하고 명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족, 우리 사촌들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대 중국 왕조가 멸망한 것은 빈익빈 부익부, 즉 빈부격차, 부정부패, 권력의 독점,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은 전체 국민의 0.1%가 전체 국부의 67%를 갖고 있어요. 생활 권역별로 찢어지고 있어요. 중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진핑이가 전대에서 선출되는 마지막 지도자일 확률이 크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우리가 이번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고 돈을 갖다 주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선다면 대한민국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한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30년 전서부터 동북공정했죠. 저쪽 나나 옆에 있던 갈석산에 그쳤던 만리장성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슬금슬금 겨나와서 발해만을 지나서 지금 평양의 동쪽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교과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구려는 자기네들의 지방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주까지는 과거 고구려 영토인데 한반도가 지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그랬죠? 한국민은 걱정할 거 없다. 너들 내属국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나가서 분단을 극복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고토를 수복할 거냐, 아니면 공산화돼서 마침내는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전락할 거냐, 이러한 민족의 명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겁니다. 최악은 최선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 되느냐, 아니면 최선의 희망찬 미래의 첫걸음이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재준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이제 노래 한 번 더 할까요? 네, 우리 여러분, 오창석!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남재준 반대! 남재준 반대! 반대!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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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여러분, 남자들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10초 함성. 여러분, 남자들 대통령 꼭 찍어드릴 거죠? 2월 11번 남자들 대통령 꼭 당선시켜드릴 거죠? 자, 다같이 남재준 대통령, 남재준 대통령, 남재준 대통령.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는 감동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여러분 조국을 반석 위에 남재준 대통령 반석 위에 올릴 겁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우리는 강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기적의 11번 만세! 강한 대통령 남재준 만세!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강한 대통령만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전 8시 도봉산역 입구에서 우리의 남재준 대통령 후보 여러분들과 또 만나겠습니다. 오후 5시 17시에는 건국대학교 입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또 연설회를 갖고 우리 충정가를 외쳐 부르겠습니다. 우리 며칠 안 남았습니다. 조국을 구하는 그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방송을 하다 보니 목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조국을 구합시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남재준 대통령 후원 많이 해주실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펀드 많이 예약해 주실 거죠? 우리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구할 대통령 후보는 누구입니까? 남재준 대통령 말고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주 5.18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8일에서 일어났던 건데 5월 20일 날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이 총 6회 있었습니다. 6회 동안 있었고 그것은 영상으로도 나왔고 유튜브에서도 나와 있고요. 기록상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만원 박사께서 그동안 목숨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 북한 군인 600명 있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도 증언을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도 우리 그 광주시장께서 국민을 또 개돼지로 알고 우리 또 그 남재준 후보님을 고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주 시민은 단 한 명도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에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광주 교도소를 습격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광주 교도소를 습격한 것은 6번이나 있고
거기에서 43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기신이 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600명이 투입해서 광주에서 우리 특수부대인 공수부대와 교전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이 이번에 광주시장이 전 국민에게 밝혀준 겁니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걸 밝히려고 그랬는데 못 밝혔는데 이번에 광주시장이 이게 북한 특수부대가 함께 맞다 이렇게 밝혀준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 그 자파라 이쪽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타블렛 PC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세월호도 10시 17분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학생들이 10시 17분에 생존 신호가 끊겼고요. 11시에는 완전히 다 사망한 걸로 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11시가 아니라 대통령의 7시간은 오후에 있었던 시간을 사람 다 죽었는데 죽고 나는데 7시간에 어쩌다 이리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자, 이 5.18의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사망한 사람이 155명입니다. 155명인데 5.18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광주에 와서 선량한 광주 시민을 죽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분노해서 우리 군인들하고 교전을 일으켜서 그래서 155명이 사상자가 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북한 특수부대와 우리 공수부대 간의 교전으로 우리 공수부대가 북한군 430명을 전사시키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전쟁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수부대가 승리한 사건이고 그때 당시 승리를 지휘한 사람이 전두환 장군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1사단 그때 1사단의 공수부대 1공수 공수에 단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북한군과 우리 공수부대 북한 특수부대와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긴 전쟁인데 이게 1980년대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1995년도에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게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화 5.18 보상법을 만든 사람이 문익환 씨, 북한 갔다 온 우리 유명하신 분 있죠. 그 문익환 씨 동생 문동환 씨하고 이해찬 씨가 간사를 맡으면서 5.18 특별보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면서 여기에 보면 보상자를 선택하는데 5가지 기준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5.18 당시에 다친 사람 상이라고 합니다. 다친 상이. 두 번째가 사망한 사람 155명. 세 번째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우리 이번에 오늘 김주빈 열사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다치신 다음에 사망한 거 세 가지가 그나마 5.18과 관련이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5.18 당시에 연행이나 구금을 된 사람. 그 경찰이나 군에서 연행이나 구금된 사람인데